안녕하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저의 영상을 감사하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월세 밀리는 임차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주나 임대인이 알면 좋은 꿀팁 2탄이죠. 되도록 월세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 특약 방법,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의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보통 중개사님이 중개를 해주시니까 기본 양식의 계약들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 양식에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특약 넣으실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이런 칸에 특약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특약들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세가 되도록 밀리지 않게 하는 꿀팁인데요. 보통 월세 관련해서 적으실 때 매월 땡땡일에 선불이나 후불로 지급한다 이렇게만 적으시죠. 이 뒤에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적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월세가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건물인데도 잘 모르셔서 안 적으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자를 안 적어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약정을 안 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이라고 하죠. 일반 민사 법정이율은 연 5%고요. 상가나 상업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사 법정이율 6%로 적용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적어 놓지를 않으시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연이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은 연체해도 지연이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월세를 연체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법정이율은 말 그대로 서로 이율을 안 정했을 때 최소한 이거라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통 은행이나 법원 소송하시게 되면 연체 이자라고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연 12%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실 때부터 월세는 매월 땡땡일에 선불로 지급하고 연체 시에는 연 12%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요. 월세가 밀리면 임차인은 이제 연 12% 이자까지 붙는구나 라고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월세가 연체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실제로 이자까지 받아내시면 그만큼 손해도 줄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 등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경우에는 2기분,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데요. 해지하실 때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압박하시면 좋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시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명도 소송은 임차인 계약 불이행으로 하게 된 거니까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차인이 결국 아마 패소하게 될 거니까 임대인의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까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앞에 지연 이자가 계약서에 적힌 경우랑 안 적힌 경우가 다른 것처럼요. 심리적으로 임차인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임대차 종료 시에 원상 복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약을 잘 해두시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용 방법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생기는 벽지나 장판의 자연스러운 시간에 따른 손상 이런 거는 원상 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용법이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만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집에 바꿔놓은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과실로 특별히 손상시킨 게 있다. 이런 거는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정수기를 사용하느라 구멍을 뚫었다거나 정수기 사용하다가 누수를 일으켜서 주방 가구가 부식되거나 파손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이 원상 회복 의무가 어디까지 회복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가는 보통 임차인들이 임차를 해서 자신의 영업 목적에 맞게 시설이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료하고 나갈 때 이 시설이나 개조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해야 하는지, 이 철거비도 상가는 꽤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임차인은 건물 사용 승인이 기준의 기본 상태로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시고요.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 현황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계약서에 첨부를 해두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건물 용도, 간판 철거, 바닥, 벽,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원상복구 해놔야 하는지, 만약 영업이 승계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시면 이게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깨끗하게 철거를 시키시고 싶으신 임대인분들은 최초 계약 때부터 복구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정해 놓으실수록 복구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특약의 중요성과 함께 월세 미납 걱정을 덜어주는 특급 조항, 그리고 임대인에게 유용한 특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특약을 살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연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